오늘은 이제 새해니까 또 새해가 되면은 집 분위기도 바꿔볼 겸 물건을 새로 산다든지 아니면은 가구를 새로 들인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조금 도움 아닌 도움을 드리고자 집에 들인 물건과 관련된 아주 무서운 사연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 근데 무서운 사연이네요. 못 드리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성함을 제가 주연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여자고요. 정말 이 메일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용기 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정말 거짓말이 단 하나도 없는, 저는 거짓말로 뭔가 소설을 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이제 다 적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한테서 주변에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기긴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몇 가지만 좀 보내본다라고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 굵직굵직한 사건들 적어주신 것들, 보내주신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연님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든지 뭔가 샤머니즘도 좋아하고 막 뭔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런 쪽으로 호기심이 좀 많았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게 호기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 가위 눌린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거 한번 눌려보고 싶어. 궁금할 수 있지. 그치? 네. 라고 한다든지 막 누가 귀신 봤다는 얘기 들으면은 귀신? 나도 귀신 보고 싶은데 오히려. 얘 귀신 어떻게 하면 봐? 어디 가면 귀신 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귀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호기심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귀신을 보려고 노력을 해도 귀신은 주연님 눈에 보이지 않았고 남들은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도 막 가위에 눌리고 한다는데 그 흔한 가위조차 단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대요. 더 원하면 안 되죠. 그치. 응. 그래서 이분이 아씨 진짜 남들은 다 눌린다는데 가위는 왜 이렇게 안 눌리지? 하고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전까지. 네. 자, 주연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웬 의자를 아시는 분한테 받아왔대요. 근데 이 의자가 일반 요런 의자가 아니고 우리 회장님 의자. 라고 해서 왜 그 중역 의자라고 하나요? 되게 푹신푹신하고 소파 같은데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의자 있잖아요. 커다랗고 거의 좀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치면은 잘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의자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의자를 가지고 오시면서 누군가가 주변에서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이 의자를 버리려고 하는데 의자가 한눈에 봐도 너무 비싸 보이고 좋아 보여서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어머니랑 나누시는 거를 들었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주연 씨가 그냥 아빠가 의자를 주워왔구나 해서 거실에 나가서 딱 그 의자를 봤는데 의자를 쳐다보는 순간 갑자기 극도의 불쾌감이 확 몰려오면서 이상하게 그 의자가 되게 싫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냥 쳐다만 봤는데. 그냥 딱 의자 왔대 하고 집에 가서 딱 봤는데 그래서 그 의자를 보는 순간 인상이 팍 찡그러지면서 막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까지 그 정도로? 네, 들었다고 합니다. 저 의자 왜 저렇게 꼴보기가 싫지? 너무 싫은데? 우리 집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진짜 이상하고 진짜 싫어 라고 주연 씨는 그 의자가 너무 싫다 보니까 엄마한테 그냥 그 의자 보자마자 엄마 저 의자 좀 이상해, 저 의자 너무 싫어, 우리 집이랑도 안 어울리고 아빠 왜 저런 의자를 어디서 쪼아왔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아니 쪼은 거 아니다, 누가 사업하시다가 필요 없게 돼가지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그래서 아빠가 가져온 거다, 주워온 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도 주연 씨가 너무 싫다 보니까 아니야 나 진짜 싫어, 나 진짜 싫어 라고 해서 갖다 버리자, 우리 저거 없애자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나도 저런 거 아빠가 밖에서 가지고 오는 거 싫어, 근데 너 알잖아 아빠가 자기 허락도 없이 우리 저거 버리면 아빠 삐지잖아, 그냥 나중에 뭐 눈치껏 아빠 설득해서 버리든지 아니면 눈치껏 갖다 버릴 테니까 일단은 좀 두자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의자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의자는 정말 별로 안 쓴 것처럼 거의 새 것처럼 깨끗했고 또
누가 갖다 버린 걸 주워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몰래 버리는 게 당시 주현 씨네 집 분위기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대. 그리고 꼭 아빠나 어머님들은 주변에 그런 물건이 있으면 주워오잖아요. 꼭 쓸만한 물건이 있다 싶으면. 그치. 그리고 당연히 함부로 못 버리지. 그치. 어른들이 가져온 건데. 이제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 찝찝함을 무시한 채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무시를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처음에는 너무 싫었던 그 의자가 한두 번 그냥 지나가면서 앉다 보니까 또 푹신해. 편하네. 생각보다 편안하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평범하게 지나가는 듯 하던 어느 날 주현 씨가 이제 그 의자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졸음이 미친 듯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왜 중력 의자가 되게 편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왜 뒤로 이렇게 하면 잘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낮잠이나 좀 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의자에서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깐 잠에 들려고 하는데 이제 눈을 탁 감는 순간 갑자기 온 몸이 쪼그라드는 느낌과 함께 몸이 갑자기 굳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분명히 자고 있는데 마치 눈을 뜬 것처럼 눈앞에 모습들이 다 보였는데 바로 가위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눌리고 싶어 하던 그 가위 일단 눌렸네요. 당시에 이 주현 씨네 집에는 사촌 언니가 사정상 주현 씨네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촌 언니는 외출을 하려고 막 이제 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주현 씨는 몸은 안 움직이고 눈은 실제로 감고 있잖아. 근데도 눈이 뜬 사람처럼 사촌 언니가 막 화장실이랑 주현 씨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다 보였었다고 합니다. 그게 보여요? 그치. 그래서 그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움직여가지고 자기를 좀 깨워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입은 마비된 것처럼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고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지?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렇게 사촌 언니는 흥얼거리면서 막 준비를 했고 이 준비가 끝났다는 듯이 자고 있던 주현 씨를 그냥 헐깃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냥 곤히 자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냥 자나보다 하고 밖으로 완전히 외출을 해버렸고 그런 모습을 주현 씨는 그냥 다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실제로. 근데 몸은 자기는 곤히 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촌 언니가 나가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이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가버린 거니까 너무나도 절망한 주현 씨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 현상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계속해서 가위에서 깨려고 아등바등했고 이 두려움이 거의 극에 달했을 때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위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래도 깼네. 그치.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진짜 그동안 겁도 없이 나도 가위 눌려보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러 다니고 주현 씨가 이제 직접 쓰신 말에 의하면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고 실제로 이분이 잠을 어쨌든 주무시긴 했잖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근데 잠을 자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잠들기 전보다 더 피곤하고 온몸이 무겁게 뭐가 짓눌리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진짜 가위에 눌리는 거였구나. 맞아. 늪에 빨려 들어가는 그 맞아.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막 가위에 눌려보고 싶다는 둥, 나도 귀신 보고 싶다는 둥 철없이 했던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면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득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위 눌리고 싶다고 하고 막 귀신 보고 싶다고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는데 한 번도 안 눌리던 가위를 갑자기 눌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뒤를 싹 돌았는데 그 의자에 앉아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야. 그 의자를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의자 때문에 내가 가위에 눌렸구나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바로 그 느낌이 오더래요. 그치, 불쾌하게 처음에 또 느끼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주연 씨는 그날 자신이 겪었던 그 공포감을 곧바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었고, 얘기하는 동안에도 너무 무서웠다면서 엄마 그때 나 진짜 너무 힘들었고 언니가 막 준비하는 것도 다 보였는데 나는 깨지도 못하고 언니는 내가 자고 있는 줄 알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얘기를 너무 생생하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하시면서 바로 그 의자를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딱 말을 들어주셨네요. 다행이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주연 씨 아버지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주연 씨는 그 의자와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미친 듯이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고, 거의 3달에 한 번꼴로 눌리던 가위는 이제 점점 더 심해져서 막 한 달에 2-3번, 그리고 심할 때는 일주일 내내 그냥 내리 가위에 계속해서 눌리기 시작했고, 너무 많이 눌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가위 안 눌리고 자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가위 안 눌린 날이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가위도 많이 눌리고 안 좋은 꿈도 무척 많이 꿨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맨날 가위에 눌리다 보니까 이분이 막 나날이 퀭해지고 나날이 안색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분이 가위에 이렇게 많이 눌린다라는 얘기가 이제 친척들한테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주연 씨의 이모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주연 씨가 이렇게 가위에 많이 눌린다라는 얘기가 결국 이모 귀에까지 들렸대요. 그래서 이모는 주연 씨한테 연락을 해서, 주연아, 또 가위에 눌리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그러면은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야. 그럼 귀신도 깜짝 놀라서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연 씨는 교회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이라서 평소였으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네 뭐 이러고 네. 알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건성으로 대답하고 했을 텐데, 당시에는 너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모의 말이 그냥 건성으로 지나칠 수가 없겠더래요. 당시에는 너무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던 상태라서, 그래, 이모 말씀대로 이 방법이라도 써보자, 뭐라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돼서 거실에서 잠을 자는데 또다시 가위에 쓱 눌리려는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쵸. 가위 많이 네. 눌리는 사람들은 그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랑 달리 그날은 주연 씨의 눈앞에 약간 이런 파란 불빛 같은 게, 약간 반딧불처럼 불빛 같은 게 뭔가 아른아른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면서도 저게 무슨 불빛이지? 평소랑 다르니까 무슨 불빛이지? 하고 쳐다보는데, 그 파란색 불빛은 점점 커지는 듯 하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듯 하더니 주연 씨에게 가까이 다가와서는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 모습이. 주연 씨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몸이 완전히 굳어 있는데도 순간 이모가 하셨던 얘기가 떠오른 거지. 왜냐면 지금 완전히 잠든 상태가 아니잖아. 가위 눌리고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이분이 맞다, 이모가 하나님 찾아라고 했지? 그래, 하나님을 찾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있던 그 파란 불꽃이 주연 씨를 보면서 막 미친 듯이 웃더니, 그래, 하나님을 불러보라고 하면서 입이 찢어지게 막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더래. 막 파란 불빛이. 아직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생각하고 이제 딱 이제 불러봐. 불러야지 하는 순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순간 온몸이 이미 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온몸이 막 경련이 나는 것 같은 공포가 막 밀려오기 시작했고, 차라리 기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주연 씨는 어떻게든 빨리 깨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불러야겠어, 어떻게든, 왜냐면 그땐 찾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불러야겠어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갑자기 그 파란 불빛이 진짜 불렀네? 진짜 불렀어? 하면서 막 비웃더니 여러 몸으로 쪼개지면서 그 쪼개진 몸들이 주연 씨 몸으로 감싸듯이, 여러 개가 감싸듯이 주변을 이렇게 맴돌면서 비웃으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야? 일어나 보니 온몸은 이미 식은땀으로 다 젖어 있었고, 그 이후로도
귀접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귀접까지 겪었대. 그 처음에는 어떤 남자로 보이는 중년 남자로 보이는 커다란 귀신이 그러니까 남자라고 딱 보이는 거 아닌데 그냥 딱 보자마자 저 사람 남자다.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이런 귀신이 나와가지고 주연 씨의 몸을 만지면서 처음에는 다리, 처음에는 팔, 처음에는 얼굴 이런 식으로 만지다가 서서히 이제 되게 수치스럽긴 하지만 그런 황홀하게 느껴지는. 그런 행위까지 하고 가고 당시에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고 어쨌든 가위에서 깨고 나서 그런 걸 겪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뭔가 수치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중독되는 그게 기다려지고 막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귀신이 기다려지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었고 실제로 귀접은 중독된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제가 컨텐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당시에 주연 씨는 귀접에 실제로 중독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독됐을 시점에 이제 평소처럼 똑같이 귀접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평소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드는 남자 귀신이 이 주연 씨를 좀 다른 느낌으로 성추행하는 느낌을 받았었고 원래였으면 막 기다려지고 막 너무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깨고 나서도 너무 찝찝하고 뭔가 되게 불쾌하고 조만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 촉 같은 게 이상하게 들더래.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친구가 밤늦게 노래방을 가자고 해서 이분이 이상하게 가기 싫었는데 또 그날 나가게 됐대요. 친구가 하도 가자고 해서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코인 노래방을 가게 됐는데 원래는 밤 12시가 지나면은 신분증 검사를 하기 때문에 주인이 보통 있는데 12시가 지나면은 근데 그날따라 12시가 넘었는데도 주인이 없더래.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왜 12시 넘었는데 왜 주인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친구랑 같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밖에서 유리창이 막 바바바박 깨지는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무슨 소리야? 왜 노래소리 되게 크게 날 거 아니야? 근데도 그 노래소리가 묻힐 정도로 막 유리창이 다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가 깜짝 놀래갖고 무슨 소리야? 하고 놀래 있는데 그 순간에 주연 씨가 놀고 있던 그 방문이 확 열리면서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다른 방의 유리창 문을 다 부수고 손에는 피가 범벅인 상태로 그 방에서 놀고 있던 주연 씨와 친구를 딱 문을 열고는 쳐다봤다고 합니다. 근데 손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더래. 그 유리 밖에는 유리를 다 깨준 거지. 아저씨는 주연 씨와 눈이 딱 마주쳤고 그 순간 그 주연 씨가 하필 문 쪽에 있었대. 하필이면. 또 가까운 쪽에. 네. 그 순간 주연 씨는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이런 역겨운 경험을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펑펑 울면서 그날 그 꿈을 꾸고 그런 느낌까지 받았잖아요. 나 왠지 조만간 이런 일 생길 것 같아 이랬는데도 그거 느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내가 왜 나갔을까라는 후회에 자책하느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이분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쓰신 거를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저희 메일로. 근데 직접 보내주신 그 진술서를 이분 개인정보는 다 가리고 올릴 텐데 이뿐만 아니라 당시 주연 씨가 그 시점에 꿈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꿨었다고 했잖아요.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당시에 꿨던 꿈 중에 가장 기억나는 꿈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바글바글한 공항 같은 곳이었대요. 꿈에서 막 공항 같은데 사람들이 막 저기도 줄 서 있고 막 이쪽에도 줄 서 있고 해서 너무 어수선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가 어디지 하고 막 헤매고 있는데 눈앞에 갑자기 전광판 같은 게 딱 보여서 저게 무슨 전광판이지 하고 쳐다봤는데 그 전광판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이 딱 적혀 있더래. 근데 보통 꿈이면은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인지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빠 이름이 왜 저기에 있지? 하면서 미친 듯이 아빠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꿈에서도 인지가 이미 된 상황이었고. 근데 이게
현실이랑은 다르다 보니까 인지는 되는데 아빠를 찾고자 한다는 그쵸, 게 예. 현실이랑 좀 다른 다르지. 거지. 비현실적이지. 그래서 이분이 그 전광판에 아빠 이름을 보고 나서 이제 주변에 미친 듯이 사람들을 막 비집고 다니면서 막 아빠를 찾는데 갑자기 눈앞에 엄청 긴 기차 같은 게 저 멀리서 보이더래. 근데 그 기차를 보는 순간 주현 씨가 그곳을 향해서 뛰어갔는데 신기하게 기차에 창문이 되게 컸는데 그 창문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훤히 보였는데 그곳에 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기차 안에? 기차 안에 창문으로 본 거지. 네네. 너무 깜짝 놀란 주현 씨가 아빠 하고 거기 기차에 이제 오르려고 막 기차에 오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기차 안에 사람들도 되게 많고 창문도 있는데 기차에 들어가는 문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안에 분명히 사람도 타고 있고 막 안에도 바글바글한데 이분이 앞부터 뒤까지 아무리 뛰어가도 기차에 타는 입구가 없더라는 거야. 내리는 입구도 없고. 문이 있어야지 사람이 타고 내렸을 그치. 텐데.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이 급한 주현 씨는 기차가 이제 떠나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마음이 급한 주현 씨는 어떻게든 문을 찾으려고 막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안에 유리창문으로 비치는 아빠를 막 이제 부르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주현 씨를 확 잡았다고 합니다. 주현 씨가 깜짝 놀랐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당시에 실제로 주현 씨 친구였대요. 실제 현실에서, 현실에서 주현 씨 친구가 꿈에 나타난 거지. 이 친구는 주현 씨를 거칠게 잡더니 이제 말리는 듯이 거칠게 이렇게 확 잡아챈 거야. 그래갖고 주현 씨가 너무 놀라갖고 짜증스럽게 딱 쳐다봤는데 이 친구가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면서 화를 내듯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주현 씨는 아니 얘가 나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데 얘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에 지금 놔라면서 나 지금 저기 아빠한테 가야 되니까 놔 막 하면서 이제 짜증스럽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갑자기 야 똑바로 봐. 저 사람이 너네 아빠라고? 저 사람 너네 아빠 맞아? 라고 물어봤대요. 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래서 주현 씨가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이제 친구를 막 왜 이래 얘가 하면서 다시 기차의 그 창문으로 아빠를 딱 쳐다봤는데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아빠였었잖아. 네네. 주현 씨. 근데 아빠는 아빠인데 눈, 코, 입이 없더래. 아빠는 아빠인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주현 씨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순간 잠에서 깼고 바로 가위에 눌렸었다고 합니다. 오, 뭐야? 어쨌든 당시에 그 의자가 들어온 시점부터 해가지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집안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고 주현 씨는 계속해서 가위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성추행도 당했잖아요. 그런 현실적으로 되게 안 좋은 일도 생기면서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던 중에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이 길을 가던 길에 어떤 스님이랑 마주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그 스님이 주현 씨를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자기한테 염주 하나를 사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냥 갑자기 길에서? 갑자기, 예. 근데 평소였으면은 아니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셨을 뿐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분이 그 염주를 사서 차고 다녔는데 신기하게 그 이후로 많이 좋아졌대요. 근데 이게 염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불경도 계속해서 집에 틀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에서는 그 염주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도 이제 편집된 영상에서는 같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에 주현 씨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염주를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괜찮아진 것 같고요. 예전에는 늘 잠자리에 들 때면은 나 또 가위에 눌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는데 염주를 차니까 날 지켜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더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가위에 안 눌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불경을 계속해서 틀고 잤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아주 가끔씩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가위에 눌리는 거고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대요. 이 메일을 자그마치 2시간 반 동안 적어주셨어요. 제가 지금 2시간 반째 메일을 적고 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길게 적어주셨는데도 아직도 다 못한 얘기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분이 저만 이런 이상한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호시마마님 채널을 보니까 제보받은 사연 중에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낸다고 라고 덧붙여 주셨고 마지막으로 질문 이 3가지 보내주셨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정말 벌 받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셔서 걱정입니다. 또 자기가 심각한 상태였는지 네네네. 물어보셨고 진짜 뭐 안 좋은 상태였는지 물어보셨고 또 마지막 질문은 원래도 아빠가 가위에 자주 눌리긴 하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제가 눌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영향이 있을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3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다 궁금한 부분들이네요. 전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막 물건 얘기 막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는지 그런 기운들이 그것도 궁금해요. 자, 그러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그렇긴 합니다. 보통 우리 하늘에서 정한 어쨌든 수명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스스로 바꿔버린 거라서 이는 우리 쪽에서도 무업에서도 큰 죄 중에 하나로 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큰 죄 중에 하나로 보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산 사람 모르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렇게 하면 죄야. 그렇게 하면 벌 받아. 스스로 목숨 끊으면 벌 받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건데도 중요한 거는 저는 천도제를 많이 해보잖아요. 네. 그럴 때 확실히 스스로 가시는 분들은 천도제 할 때 힘들어요. 보통은 이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 사고로 그치, 사고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병에 갑자기 뜨셔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도제를 지낼 때도 혼이 실렸을 때도 뭔가 아쉬움이 주로 많으세요. 아쉬움. 왜 하필 나였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 왜 하필 나였을까? 만약 내가 더 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식으로 주로 이런 아쉬움이 많으신데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은 이 천도제를 해보면은 거의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인정을 일단 안 하세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 안 죽었어. 그런 부분에서 네, 인정을 못 네.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사고라든지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 받아들이시려고 하고 그리고 일단 화가 굉장히 많으시고 뭔가 되게 이 앞에 얘기했던 분들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화와 억울함과 분노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이게 많이 올라와. 저는 오히려 후회를 많이 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근데 앞에가 길구나. 네, 그리고 후회하는 시간이 또 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앞에서 나왔던 거. 왜 하필 나였을까? 내가 좀 더 산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도제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은 그래서 되게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무래도 시간도 훨씬 더 길고 혼이 거의 뭐 폭주하기 때문에 예,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폭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천도제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무당들은 이 지켜주는 신령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도제 하시는 그 망자도 귀신이잖아요. 예, 귀신이고 안 좋게 돌아가시면은 우리 쪽에서는 어쨌든 안 좋은 귀신으로 보는데 그때는 천도제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 신에서도 그래 잠깐 들어와라 라고 우리 몸을 빌려주는 거라서 그때 들어오잖아요. 폭주합니다. 폭주. 거의 뭐 상 다 엎어버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나 안 나갈 거다 하고 이제 시간이 계속 머무를 순 없어요. 그래서 이 할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저승길 가는 걸 닦아줘야 되는데 일단 안 하려고 해요. 그거를. 그냥 계속 머무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미련도 엄청 많구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넋두리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길고 그게 좀 극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천도제보다 훨씬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큰 죄악이 맞는 거구나를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 그쵸. 하지만 이걸 통해서 알 수는 있지. 그게 맞겠구나. 그렇게 해서 느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분이 제가 당시에 심각한 상태였냐 주변에서 다들 무당집 가봐라고 했는데 심각하신 상태는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분이 매일에 당시에 가위에 되게 많이
눌릴 때 촉이 되게 좋았대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가위에 많이 눌리고 막 귀신한테 시달리고 이러는데도 되게 촉이 좋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았냐면은 곧 생길 그러니까 예지몽을 정말 많이 꿨고 그리고 그 꿈들이 다 맞아떨어졌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지몽들이 정말 적중률이 높았대. 오늘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이러면 다 이렇게 딱 네. 되고. 그래서 이분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빙의가 되면은요 잠깐 신기가 생깁니다. 오, 아 진짜요? 네. 아,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도 네. 있구나. 왜냐면은 이게 빙의 되신 분들이 실제로 그 기간에 신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에 신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걸 허주 잡신이라고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허주 잡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맞추고 막 이런. 예, 거. 귀신 점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빙의가 됐을 때는 이렇게 무당처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는데 그게 좀 심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무당들은 더 막 그렇게 오버 안 한다고. 오히려 이성적이고. 예, 막 지나갈 때마다 이거 안 한다고. 예, 그런 것처럼 이분이 직접 자기가 얘기해 주셨으니까 나 그때 촉 되게 좋았고 꿈 다 꾸고 다 맞췄다라고 얘기했다시피 왜냐면 그때 그분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 그쵸. 맨날 귀신한테 시달리고 막 귀접하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신기하게 신기는 생겼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분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빙의 되신 분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귀신 중에서도 신을 흉내 내려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소름 돋게 맞춥니다. 이때는. 아, 그럼 심각하셨던 거네. 그렇죠. 어. 심했던 거지. 왜냐면 귀신도 잠깐 신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네네네. 귀신은 항상 안 떠나려고 하니까 네네. 어떻게든 모습을 자꾸 바꾸니까 그래서 빙의굿 할 때도요. 갑자기 귀신을 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 귀신 아니야 나 신인데 너네 왜 그래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굿판에 있는 어떤 일반인이나 누군가를 진짜 그걸 정확하게 맞춰요. 나 저 사람 한번 봐볼까 이러면서 맞춰. 그러니까 막 내가 귀신이 아닌 거를 오히려 더 약간 어필하기 위해서 신처럼 구는 거네요, 더. 그래서 이때 무당들이 분명히 빙의였는데 갑자기 저기 왜 맞추지? 아 신이었네. 잘못 봤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 내린 곳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허주 잡귀, 잡신을 모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분이 귀신 꿈이나 기접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런 신기까지 생겼다고 하니 사실 이거는 거의 500% 빙의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럼 빙의가 실질적으로 네. 된, 그러니까 이 순서는 제가 이따가 왜 네네. 빙의가 됐는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원래 가위를 자주 눌리셨는데 자기도 왜 그렇게 시작됐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어쨌든 간에 라이브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보고 네네. 계시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뵌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연만 보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바라시는 분들은 근처에 점집을 가시거나 맞아. 직접 가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은 제가 간이로 정말 큰 틀만 잡아드리자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단 아버지가 안 좋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집안에 이런 죽음과 가까운 저승사자나 저승사자에 가까운 그러니까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귀신의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감이나 그런 피폐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조상님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제 돌아가시니까 모시러 가야 되고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상님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심해지는 그러니까 우리 조상 발동과 이 틈으로 외부 귀신들, 잡기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만 이분이 이상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신기도 생기고 막 귀접도 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 열려있는 문으로 막 5만 가지가 그쵸,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다행인 거고요.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이 증상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조상 발동도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점점 더 잠잠해질 거고, 또 이분 역시도 염주도 염주지만 일단 불경도 계속해서 틀고 주무시려고 하시고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정말 안 좋은 기운들은 많이 빠져나가서 이 자연 치유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지금 많이 괜찮아지셨다고 네. 하니. 그리고 이제 의자. 맞아, 의자. 네, 의자 역시도 아버지가 되게 운이 좋으셨는데 그 의자 하나로 인해서 운이 확 꺾일 정도면은, 근데 의자가 안 좋긴 했어. 얘기 들어봤을 때. 왜냐면은 집안에 또 그런 일이 생겼지. 또 중요한 건 이분이 그걸로 인해서 가위를 처음 눌리게 됐잖아. 그래서 의자가 정말 안 좋은 기운이 많은 건 맞지만 이 의자 하나로 인해서 집안이 박살날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할 정도면은 그거는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물건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초상이 나고 막 이제 따님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근데 안 좋은 일이란 게 진짜 심각할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할 정도면 거의 의자에는 거의 악신이 앉아있다라는 건데, 악신, 악귀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악신으로. 왜냐면 사람을 죽이고 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인데, 그 정도로 심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첫 번째는.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낮다. 두 번째는 이 집 안에 어쨌든 이런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그 의자에 더 홀린 거야. 그러도 그 의자가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 따님이 의자 보자마자 너무 싫어 막 이랬잖아. 처음부터 이상하리만큼.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쪽에서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홀린 듯이 이상하게 그 의자가 더 좋아. 더 좋아 보여. 그래서 그 의자를 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안 좋은 일이 빨리 앞당겨졌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2시간 반 동안 써가지고 적어주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간에 아버지를 시작으로 해서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 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뭔가 꿈을 안 꾸시, 그렇게 원래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내가 가위 눌렸으면 좋겠다. 난 왜 한 번도 안 눌리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막 눌리더라고요. 진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하고 똑같아요. 첫 눌리고부터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왜 눌리고 싶어 했을까? 왜냐면 너무 저도 안 좋은 일들이, 막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가위를 눌려본 사람만 알더라고요. 그 늪에 빨려가는. 왜냐면 제 주변에는 여전히 한 번도 안 눌려본 사람도 있어요. 가위를. 네, 그래서 그게 뭐지? 그러니까 그 늪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까? 늪에도 빨려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대. 근데 그거는 꿔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라이브니까요. 질문 또 답변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삼재인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삼재 뭐 열심히 살아야죠. 뭐 있나요? 어떻게? 일단은 삼재라고 겁먹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통은 이 연초 때 삼재풀이를 그래서 다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했었고, 크게 했었고, 그래서 하시는데, 만약에 아직도 삼재를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삼재라는 게 사실 그렇게 치면은 뭐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양띠 다 안 줘야 돼. 돼지띠 다 박살나야 돼. 근데 신기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말띠니까 내 삼재인데 나는 되게 안 좋은데 내 친구는 또 올해 되게 좋다? 얘는 막 사업 되게 잘 됐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근데 얘 삼재 풀었나? 뭐 안 풀었나?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삼재 푸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삼재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맞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못 풀고 뭔가 계속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삼재라는 거는 결국 내 운이 괜찮으면 이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내 운이 건강하고 하면은 내가 삼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훅 하고 지나가요. 우리 바람이 세게 그냥 훅 날리면은 머리가 당연히 엉망이 되겠죠. 그러면은 손질하면 돼. 근데 내가 지금 거의 몸살 걸려갖고 뭐 죽기 직전이야. 막 몸을 오도로도 떨면서 가고 있어. 근데 바람이 훅 불면 어떻겠어요? 쓰러지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재랑 그런 거라서 내가 올해 운이 되게 괜찮으신 분들, 그래서 저도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저 삼재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걱정돼요 하시는데 진짜 괜찮으신 분들한테 아니다, 본인 올해 운 좋다, 괜찮다, 삼재 바람 당연히 불 수 있지. 근데 그게 그냥 머리 훅 하는 것처럼 조금 귀찮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본인은 크게 타격 안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게 아니라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은 거의 삼재라고 해서 막 삼재가 막 이 사람이 멀쩡했는데 이 사람 막 잡고 흔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내가
되게 좋았는데 막 삼재 와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박살난다? 사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운이나 올해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재라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요. 내 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막 삼재 들어왔다 해서 너무 두려워, 막 걱정돼, 나 올해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러실 필요는 없고, 이제 뭔가를 보러 갔는데 내 운이 되게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좀 걱정하고 좀 이런 준비는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괜찮다. 그래서 우리 라윤이는 아마 알 텐데 우리 사주에서도 진짜 세게 치는 운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냥 아작날 정도로 네. 되게 안 좋은 운으로 보는데 오히려 이때 사람이 확 뛰는 경우도 약간 있어요. 도움닫기처럼. 네. 오. 어디 가면 너무 안 좋다, 올해 무조건 너무 안 좋다, 그것만 보고 그냥 그게 떠있네 이것만 보고 다른 것들은 안 보시고 그냥 그것만 보고 올해 너무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두루두루 봤을 때 그게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인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개개인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르고, 그래서 단순히 띠 보거나 그냥 단순히 삼재 해석하고 단순히 뭐 살 같은 거 형살 뭐 삼형살 이런 거 당연히 그런 것만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죠. 약간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지레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그쵸. 뭐 이런 말씀. 그런 얘기죠. 제가 이렇게 직접 보내주신 사연은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또 질문해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도 영상으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경험을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꼭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메일 보내고 사연이 나온다고 해서 막 집안에 좀 잠잠해졌던 기운이 다시 올라온다던가 막 떨어졌던 귀신이 다시 붙는다던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귀신이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당연히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오늘처럼 이렇게 답변 드릴 테니까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